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 마지막 차시로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한다. 이거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삼권 분이에요. 립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권한이, 세 개의 힘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삼권 분립. 지난 해에는 이게 시험 문제로도 나왔었고 아마 이번 해에도 삼권 분립이라는 말을 쓸지 아니면 삼권 분립에 대해서 설명하든지 간에 이 삼권 분립은 반드시 나올 만큼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꼭 이 말과 이 말 뜻을 기억해 주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내일 보면 되겠죠. 자, 먼저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법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될 때 이 삼각형 그림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국회, 정부, 법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순서는 국회, 법원, 정부 순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일은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기. 그리고 이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나라 살림을 하죠. 마치 우리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집안 살림을 하시는 것처럼 법에 따라서 정부는 나라 살림을 합니다. 또 이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면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갈등을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서 재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을 만든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한다. 그리고 세 번째,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라고 해서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름이 국회는 입법부라고 합니다. 입구, 입장이라고 하면 들어간다는 뜻이죠. 법이 만들어지는 곳, 이것을 우리는 국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법에 따라서 나라 행정을 한다 해서 행정부라고 부르고요. 또 법원은 이 법에 따라 판단하고 갈등을 해결해준다 해서 사법부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것도 여러분들 선배들이 굉장히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국회의 다른 이름은 입법부, 정부의 다른 이름은 행정부, 법원의 다른 이름은 사법부 이렇게 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이 세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랑 정부, 법원이 자기들끼리만 함께 우리끼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 라고 해서 그냥 힘을 합쳐서 독재 정권을 일으키게 되면은 국민의 자유나 평등이 굉장히 제한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없게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 간에 감시를 합니다. 자,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건 뭐냐면은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는데 나라 살림에 대해서 청문회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거를 뭐 했다. 그럼 나라 살림 청문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것도 하죠. 예산. 그런 것들을 정부를 보고 또 이제 오늘도 잠깐 얘기했는데 누구 장관 같은 걸 뽑거나 장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도 국회에서 그 사람의 자질을 판단해서 청문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부는 국회에 어떤 기능이 있냐?
원래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주면은 정부는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정부가 생각했을 때 이 법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시 해주세요 하고 법 의논 다시 해주세요 라고 결정을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대통령 권한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법을 다시 의논해 주세요 하고 보내면은 국회는 좀 더 신중하게 법을 판단해서 다시 보내게 되고, 이때는 정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다시 신중하게 한다는 거는, 원래 국회는 이제 투표를 할 때 전자투표 하는데 그 투표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번 가서 잘 보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국회와 정부는 이렇게 서로한테 감시하고 견제를 합니다. 그럼 정부와 법원은 어떻게 되냐? 법원은 먼저 정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면은 다시 말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재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이라든지 권리를 침해하면은 국가를 대상으로 재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심판이라고도 해요. 행정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정부도 법원에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라고 판단을 한 경우에도, 정부 입장에서 다시 판단을 했을 때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조금 일찍 풀어주어도 될 것 같다. 이 벌은 좀 너무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특별 사면이나 일반 사면을 통해서 그 죄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그래서 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가 또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국회랑 법원은 어떠냐면요. 자, 먼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어디서 만든 법을 기준으로 하냐면은 당연히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재판의 기준이 되니까, 이 기준을 누가 만드냐면은 법원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국회가 만든 기준으로 법원은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원의 수장을 여기 정부랑도 해당이 되는데, 이 법원의 수장은 대법원장이에요. 마치 국회로 따지면 국회의장이 있고 정부로 따지면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이 대법원장을 뽑을 때 국회나 여기 있는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도 함부로 대법원장을 뽑을 수가 없고 국회나 정부가 같이 동의해주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자, 그럼 반대는 뭐냐면은, 반대로 법원도 국회를 감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 어려운데요.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이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은, 만들어진 법 중에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을 때 이 법은 헌법에 맞지 않아 라고 하면 그 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와 정부 간에도, 정부와 법원 간에도, 법원과 국회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이 독재 국가에 살지 않도록요. 국민의 권한, 기본권, 자유나 평등 이런 것들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